녹화되다 말았다는 게 조금 이상하네.
거짓말이 아니라 영상을 한 1시간 반 찍었잖아요. 그쵸? 근데 1시간 반이 그냥 저장되지도 않고 딱 날아가니까 너무 허무해. 마음이 너무 허무해요. 왜 그러지? 요즘? 왜 날아가지? 그래서 얘도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냅두면 날아갈 것 같아. 무슨 원리로 날아가는지 모르겠네. 이럴 순 없는데. 근데 뭐 일단 사실 이제 별로 할 게 없어요. 별로 할 게 없고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풀고 나서 같이 읽으면서 한 번 더 틀린 문제 있으면 같이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얘가 6문제짜리라서 12분을 먼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12분? 모르겠어? 15분 줘야 될 것 같아? 15분? 조금 길긴 하지만 오케이, 오늘은 1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5분 동안 풀어보고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많이 주나?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어때요? 많이 어려웠나요? 약간 약간? 그쵸? 1번 같은 거 헷갈렸어. 5번 같은 거 좀 헷갈렸고. 그쵸, 그럴 수 있죠. 1번이요. 1번? 1번, 5번? 그냥 1번만? 1번만. 5번은 또 안 헷갈렸어? 정답 맞춰봅시다. 자, 1번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5번에 5번. 6번에 3번. 잘했네요. 틀린 게 3번이죠. 그죠? 이게 극악무도한 문제들이에요. 왜? 3점짜리 문제가 2개잖아, 그치? 원래 하나 문제 나올 때 하나씩밖에 안 넣거든, 3점짜리. 근데 여기는 2개를 넣네. 왜 그럴까? 이러면 안 되지. 정답은 일단 2번인데, 네, 선지 중에서 네. 2번이랑 5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으로 틀렸어요? 아, 오케이. 고민 하나 드려서. 고민 하나 틀렸군요. 오케이. 자, 보기라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화약류를 허가 없이 소지하여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자, 수사기관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 유효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한 화약류. 증거 두 번째, 1-1. 증거 1을 기초로 획득한 압수물 사진. 증거 2.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 진술. 증거 3. 법정에서 이루어진 목격자 증인의 진술. 자, 법원 판결 요약입니다. 증거 1은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고, 이에 증거 1-1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대요. 그 외 증거 2, 3은 2, 3 등에 적법하게 수집되어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거잖아, 그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하면 돼, 안 돼?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지. 그러면 1이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는 건 1-1도 증거로 채택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거 2랑 3은 자백 진술이고 목격자 증인의 진술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분명히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술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결할 수가 없다는 게 판결 요약이 되겠죠, 그쵸? 자, 보겠습니다. 자,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판단하는데 증거 1과 증거 1-1 자료로 사용했겠군. 1-1을 자료로 사용했겠군. 어때요? 다시 읽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일단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거 증거 1이랑 증거 1-1을 법적 판단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자료로 사용했네? 그럼 돼, 안 돼? 일단 안 되겠지. 그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될 거고요. 5번 볼게요. 자, 법원은 진술 증거인 2와 3을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겠군. 맞나요? 그치? 이거는 전문 증거가 될 수 없어. 전문 증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네. 증거 이상은 네. 그러니까 공소 사실 인정하기 부족하니까 못 쓴다고 했어. 그죠? 그래서 증거가 부족한. 증거가 부족하잖아. 그치? 증거 2랑 3은 말로 한 진술이기 때문에 말로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다 보기가 쉬워요? 아니요. 그죠? 그래서 결국 판결에는 뭐라 그런 거야? 증거 2랑 3을? 그치?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근데 여기서도 그렇잖아. 그치?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 봤대. 맞는 말 아니야?
전문 증거로 봤으면 채택이 됐겠지, 그치? 네. 그치? 근데 얘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가 맞겠죠. 뭔가 볼 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떼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니지, 그치? 왜 틀려나 싶죠? 이걸 잘못 봤어요. 잘못 봤군요. 이건 안 돼. 아하, 그럴 수 있어, 그치? 근데 잘못 안 봤으면 충분히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오케이. 잘했어요. 바로 넘어가서 152쪽 문제 풀어볼 거예요. 152쪽 무성격자, 최명희의 무성격자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몇 분째 자리죠? 4번까지네요. 얘는 읽을 게 좀 있으니까 11분 괜찮죠? 11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분 줄게요. 자, 11분 동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아직 몇 번 풀고 있어요?
3번? 4번까지 있나? 조금 더 필요하겠네, 시간.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한 3분 정도? 다 했어요. 자, 정답 맞춰봅시다. 잠깐만요. 이것 좀 지우고 삭제. 자,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2번입니다. 2번이랑 4번 틀렸죠? A에서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야 되네요. A는 여기 대한상속세만 해도 큰 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아, A죠. A는 정일이 주목하는 용팔의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맞을까요? 그치, 얘는 용팔이가 사실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요. 또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항상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자, 이 대한상속세 이것만 해도 큰 돈인데 얘를 안 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방법을 쓰면 안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걸 봤을 때 이 정일이는 용팔이의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보고 있는 거죠.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세금 원래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도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걸 주목하고 있는 거죠. 자, B. 또 가. B는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이에게 돌리며 잔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섰대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우고요. 자,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을 드러낸다. 맞나요? 그치? 왜? 그치? 애초에 그러고 용팔이와 정일의 관계가 뭐야?
사람이랑 응. 하는 사람. 근데 정확하게 원래 두 사람은 분명히 어? 둘은 뭐야? 무슨 관계야? 여기 좀 파악이 안 됐죠? 안 적혀 있어. 안 적혔어요? 나와 있어요. 뭐냐면 봐봐. 자, 일단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정일이한테 아버지의 재산. 자, 근데 용팔이는 어디 있을까요? 잠깐만. 그지? 여기 나오잖아. 잔금은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린대요? 참. 장인께. 그러니까 얘는 용팔이는 정일의 아버지의 사위예요. 정일 아빠의 사위야.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뭐야? 참. 그치, 그런 관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옛날 시대에 장인어른의 아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었을까? 없었겠지, 그치? 자, 그래서 당연하게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을 거고요. 또 아까 말했던 대로 공손하게 돌려줬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치?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왜 이래? 3번 C는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C가 뭐야 또? 그걸 못해? 내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 어때요? 자,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야 여기가? 그치? 정일이가 지금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는 구석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치? 정일이의 행동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용팔이가 지금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일 뿐이지, 정일이가 저걸 보면서 와, 저건 좀 아닌데 실망스러운데? 라는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는 게 이 C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될 거고요. 4번 D는 아버지와 용팔 간 대화의 결과를 정일이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대요. D.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라고 했죠. 자, 정일이가 지금 뭐 듣고 있는 거야? 뭘 듣고 있는 거야 정일이는 지금? 자기 아버지하고 어. 용팔이랑 대화하는. 그지? 둘이 대화하고 있는 걸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둘이 대화하고 있는 걸 왜 듣고 있어? 뭔가 예사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거지, 그치?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 라고 표현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오죠, 그치? 그치? 아버지와 용팔이의 대화가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이는 아버지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정일의 평가를 드러낸대요. 이가 뭐죠?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의 삶의 태도에 대한 정일의 평가가 드러나는 부분 맞나요? 근데 그냥 아버지의 특성 아니에요? 근데 그 특성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일이가. 그러니까 아빠가 나는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 했던 거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일이가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은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 5번으로 했어요? 네.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평가하고 있는 시선이죠, 나름. 아버지가 자기가 나는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한 적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정일이가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를 커가면서 봐왔을 때 아버지는 항상 굳건하고 이러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정의리의 평가가 나름대로 들어가 있는 대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거예요. 4번이었나요, 그리고? 4번 틀렸나요? 4번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내용 좀 어렵지 않아? 그치? 이게 왜 어렵냐면, 이거 24년 6월 거거든요? 문학이 점점 어려워져. 문학이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선생님이 느꼈을 때 옛날에는 독서가 이렇게 돼 있고, 문학 그냥 뭐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 독서는 좀 내려가고, 그러더니 독서는 멈추고, 문학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엄청 어렵더라고.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어려우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다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보기. 무성격자의 정의는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대.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요.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대.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1번. 3파나를 놓으면서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면서도 이 3파날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죠. 그치? 이 주목하는 데에서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나요? 그치? 이 주파날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을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속물적이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심 자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 그 주파날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치? 돈을 보고 있던 거죠. 가격을.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1번 맞고요. 그죠? 1번 맞고요. 자, 2번.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대요. 맞나요? 얘가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의사를 읽어내서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달았던 건 이 웃음 어떤 의미의 웃음이었어? 이거는 보기만 봐도 알죠? 보기를 봤을 때 이 정일이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묘사돼 있어? 되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속물적이잖아, 그치? 속물적이야. 자, 그랬을 때 상대방의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이 웃음이 생겼던 건 얘는 지금 어떤 웃음을 짓고 있는 거야?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웃음인 거야, 이게? 무슨 웃음일까? 그치?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공모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서 스리슬쩍 웃게 된 거지, 맞지? 나도 모르게 웃게 된 거야. 얘는 진짜 좋았던 거거든. 속물적이기 때문이죠, 그치? 속물적이기 때문에 웃었던 거야. 그러면 자,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웃음이었던 거야, 이게? 아니잖아. 그럼 무슨 웃음? 보고서 내가 쟤네들의 생각을 읽어냈다는 그 만족감, 내가 우위에 있다는 그 만족감, 굉장히 속물적인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웃음이 났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지, 그치? 아, 내가 왜 웃었지? 난 속물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야? 그냥 얘네 그지 만족감이야. 얘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낸 듯한 것에 대한 만족감.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일단 2번이 될 거예요. 3번.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를 불러내지는 못하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는 데에서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를 불러내지 못했어. 그리고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는 데에서 뭘 알 수 있어? 무슨 태도를 알 수 있어, 얘는? 그치, 소극적인 태도. 자, 그것만 보고 행동을 주저하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찾을 수 있나요? 그렇지, 이거 소극적인 태도잖아. 그래서 보기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찾아보는 거야. 일치하죠? 4번.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맞을까요? 상대가 고통받는 것들을 보면서 와, 쟤는 저 고통을 참고 있네? 의지가 대단해. 나는 의지력들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었잖아. 그치? 우러러보고 있었어. 이런 자신을 발견한 데서 얘가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이런 쟤랑 나랑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상화한다는 게 주변을 바라보고 나서 이 주변 바라본 걸 통해서 자신을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상대를 보고 있지, 그치? 지금 상대 보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나랑 다른 상대를 보면서, 그치? 나랑 다른 상대를 보면서 나와 비교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상화가 주변 대상을 통해서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상화가. 그럼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5번. 물줄기를 바라보는 상대로부터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확인하는 데에서 누구의 눈이었죠, 이 눈? 그래서 아버지의 눈이었지.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색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나요? 맞죠? 아버지가 이 물을 왜 보고 있었어? 물을 보게 된 이유가 뭐였지? 동경? 동경. 근데 왜 동경해 그걸? 이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외면하. 그 좋은데 봐봐. 아버지가 굉장히 원래는 강한 분이셨잖아, 그치? 정일이 표현을 했을 때. 근데 어느 시점부터 물만 먹어도 뭐 한다 그랬어? 토한다 그랬어. 맞아? 물만 먹어도 토한대.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이 뭐였어? 물을 바라보기라도 하고 싶다라고 했죠. 마시면 토하니까 내가 물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물을 볼 수 있게 했더니 물을 큰 그릇에 떠다 놨더니 아버지가 어때? 계속 거기만 보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런 거죠. 보고 있다가 시선이 딱딱 돌아가. 그러면 여기에는 물통이 지금 없지, 그치? 물이 없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해? 내가 보는 내 시선이 돌아가는 모든 곳에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 정일이가 아버지의 시선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에다가 어항을 사서 물을 받아놓게 되죠, 그치?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서 아버지가 정말 생에 대한 그런 강렬한 동경 같은 것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죠. 그치? 그만큼 아버지가 어항을 놓고 물을 바라볼 정도로 물이 살기 위해서 필수잖아, 그치? 그렇게라도 보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강렬한 동경,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아까 거기도 나오잖아. 정일이가 아버지는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지? 강한 사람. 즉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는 삶에 대해서 항상 큰 강렬한 동경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발현된 거야? 다 늙어서 물도 마시지 못할 정도인데 그 물을 바라보고 싶을 정도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렬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자, 요거 과제로 잘 해오시고요. 거의 퀴즈. 아마 다음 주에 체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9시 20분에 가야 되는데, 그죠? 아홉 시 20분에 가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바로 풀어볼래요? 선생님이랑 문제풀이로 해볼까요? 풀 수 있어. 다 봤던 거긴 해.
아는 문장, 암긴 문장, 뭐 서술절. 우리 계속해서 아까도 봤던 거긴 해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정답 맞추면서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풀고 10분 해석하고 갑시다. 지금 9시니까 9시 10분 정도까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했어요? 마른데요? 근데 다 틀린 것 같아. 다 틀린 것 같아요. 같이 봅시다. 1번부터 1번 정답은 4번입니다. 다 틀렸는데요. 2번에 5번. 3번에 5번. 4번에 3번. 5번에 1번이에요. 뭐랑 뭐 틀렸죠? 3번. 잘했는데요? 걱정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잘했는데? 혹시 또 뭐 엄청 헷갈렸던 거 있어요? 얘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딱히 없어서 그냥 다 비슷비슷해. 3번, 5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래요. 3번. 자, 기억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자, 일단 기억에서 동생이 내가 읽던 책을 가져갔대요. 여기서 그러면 안긴 문장 뭐 있어? 일단 이거 주어 맞아요? 동생이 주어져, 그치? 가져갔다 뭐가 돼? 서술어.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읽던 책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일단 그치, 그렇긴 하지만 일단 결국 목적어의 역할을 하겠지, 그치? 자, 근데 책은 책인데 무슨 책? 내가 읽던 책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무슨 절이야? 앞에 내가 읽던은? 책을 꾸며주고 있네? 체언을 꾸며주네? 그치, 관형절이에요. 그래서 얘는 관형절이야. 관형절 쓰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읽던 책이라 그랬는데 얘는 그럼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치? 목적어 없잖아.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 있고요. 그래서 기억 지우고 1번 지우고 2번 뒤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자, 이것도 똑같아. 주어부터 찾아볼게요. 주어 뭐야? 그치, 그는 주어고요. 서술어 뭐야? 서술어 뭐예요? 주장. 그치, 주장했다. 자, 그는 주장했대요. 뭐를? 자신이 그 일의 적임자임. 그치. 그니까 일단 적임자임을 뭐가 돼? 목적어. 그치? 자신이 그 일의 적임자임을, 이게 목적어가 될 건데, 자, 이번에서 나오는 건 이거죠.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원래 이거잖아, 그치? 그치? 근데 뒤에 뭐가 붙은 거야, 얘는? 서술격 조사? 응? 그 서술격 조사? 이다에서 온 거야. 이다에서 어미 제외하고, 무슨, 이 다 어미를 제외하고, 그치?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얘가 적임자임이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그치? 이해됐어?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조사와 결합해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대요. 맞아요? 맞죠? 그치? 그럼 2번도 맞네요. 2번도 맞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기억해줘야 돼요. 서술격 조사예요. 이다. 뭐뭐이다. 적임자이다 할 때 그 이다에다가 임을, 미음,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3번. 기억과 디귿은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대요. 일단 기억,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절 있어, 없어? 그치? 책을 수식하는 내가 읽던이라는 관형절 안긴 문장 있고요. 자, 디귿. 자, 무장강도가 은행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대요. 일단 주어 찾아보자. 주어 뭐예요? 무장 강도가 은행에 침입한 사건. 그치. 그러니까 주어로 따지면 사건이가 주어가 되겠지. 그치? 발생했다가 서술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건은 사건인데 무슨 사건? 무장 강도가 은행에 침입. 그치, 무장강도가 은행에 침입한 사건. 즉 앞에는 뭐야? 사건을 꾸며주는 무슨 절? 사건 체언이니까 관용. 관형절.
그치? 그니까 3번도 마찬가지야. 체온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암기 문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죠. 3번도 맞죠, 그러면? 4번. 자, 니은과 리을은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안긴 문장이 있다. 니은, 아까 말했듯이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안긴 문장 있어, 없어? 있어. 리을만 찾으면 돼. 자, 이곳의 따뜻한 기후는 옥수수가 자라기에 적합하대요. 자, 주어부터 찾아볼게요. 주어 뭐야? 따뜻한 기후. 이거 기후죠, 그지? 서술은 뭐예요? 적합하다. 자, 일단 그 중에서도 기후는 기후인데 어떤 기후에? 이곳의 따뜻한 기후 관형절 될 거고요, 그치? 자, 기후는 적합하대. 뭐 하기에? 옥수수가 자라기에. 이게 무슨 역할하고 있어? 명사형 어미. 일단 근데 주어 서술어 역할이고 쟤 무슨 역할이야? 주어. 얘가 옥수수가 자라기에 여기까지가 주어 역할이야? 부사. 그치? 얜 지금 부사어 역할하는 부사절이 되겠지, 그치? 얜 부사절이야. 옥수수가 자라기에 라고 했으니까 부사절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라다에다가 기라는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그럼 얘는 니은과 리을 둘 다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암기 문장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4번도 맞죠? 5번. 디귿은 리을과 달리 문장 성분이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디귿. 자, 안긴 문장에서 문장 성분이 생략됐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디귿의 안긴 문장은 뭐야? 무장 강도가. 그지? 그지? 무장 강도가 은행에 침입한까지가 절이 되겠지, 그치? 관형절이 될 거야. 안긴 문장이 될 거야. 그러면 주어 있어요? 어디? 여기 무장 강도가 은행에 침입한까지. 이 안긴 문장의 주어가 뭐야? 무장 강도. 그지? 무장 강도가? 자, 그 다음에 서술은 뭐야, 여기서? 이 안긴 문장. 그지? 침입했다잖아, 그지? 무장 강도가 침입했대요. 어디에? 은행에. 부사, 어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리을은 이곳의 따뜻함이랑 옥수수가 자라기에, 그지? 이 두 가지가 뭐가 될 거야? 안긴 문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 봐봐. 이곳의 따뜻한. 얘는 지금 주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뭐 주어가 생략된 거야, 안 된 거야? 응? 주어가 없대. 주어가 생략된 거지, 그치? 그러면 리을이 문장 성분이 생략된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디귿이 리을과 달리라 그랬잖아. 그럼 디귿이 생략되고 리을은 생략 안 됐어야 되는데 반대잖아. 리을은 생략되고 디귿은 어때? 생략되지? 안 왔네. 정답은 일단 5번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풀게 될 거예요. 오, 시간 거의 딱 맞겠다. 5번 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 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인가요? 아니요 하면은 무슨 문장인 거야? 한 번만 그쵸. 아니요 하면 견문장. 예 하면 혼문장. 일단 여기가 아니니까 필요 없겠죠. 아무튼 견문장에서 찾아야 돼.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란 얘기지. 하나의 문장에 다른 문장이 문장 성분의 자격으로 들어가 있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거지. 이런 거. 기후는 옥수수 자라기에 적합하다. 부사절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부사? 역할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주어 있고 서술어 있는데 부사절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냐? 그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에 다른 문장이, 즉 절이 문장 성분, 뭐 부사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얘잖아, 그치? 얘. 넘어갈게요. 안긴 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나요? 얘래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만든 책꽂이가 제일 멋지대요.
주어 뭐예요? 아버지. 아, 채권. 그렇지. 깜짝 놀랐어요. 책꽂이가 서술어 뭐야? 멋진. 멋지대잖아. 누가 만든? 아버지가 만든. 아버지가 만든. 그럼 여기서 아버지가 만드는 무슨 절이야? 관용. 그지?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뭐야? 관형? 절. 절. 그럼 일단 관형어의 역할을 하네. 포함된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 된 거예요. 그치? 이거 된 거야. 그러면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지 아버지가 만든 까지 봤을 때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나요? 있어요. 있죠. 뭐가 있어? 목적. 뭐 목적어, 부사어 다 생략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그럼 일단 정답 몇 번? 1번. 2번도 볼게요. 얘도 어디 들어갈지만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대요. 주어 뭐야? 어머니. 어머니. 주어 어머니. 서술어? 기다렸다. 자, 여기까지가 그럼 목적어의 역할하는 목적절 맞나요? 그지? 맞잖아.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린 거잖아. 그러면 얘가 목적어의 역할하는 목적절이 될 건데 일단 그러면 이거 하는 거네, 맞지? 근데 그 일이 끝나기를 해서 안긴 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있는 거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어.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사실상 뭐라고 말해야 될까? 왜 이거 설명을 안 하니까 빡세네. 시간 또 20분이네. 아무튼 얘는 여기에 들어간 애가 될 거예요. 여기에. 이거 그녀는 떠났대. 주어 서술어. 그치? 어디로? 고양지. 고향집으로. 지난주에 고향집으로 떠났대요. 그럼 얘 무슨 뭐야? 무슨 절이야? 절. 어디로 떠났다는 건 무슨 절일까? 아, 부사. 얘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자, 여기에 지금 지난주에 고향집으로의 이 절에 생략된 거 있어 없어? 많잖아. 그치? 뭐 있어? 주어. 주어. 또 뭐 있어? 목적. 서술어. 그 서술어도 없어 얘는. 그치? 다 없어. 얘 다 없는 애야. 자, 다음으로.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대요. 얘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치? 그냥 얘 여기 쪽, 얘 여기 쪽. 아예 아니야. 얘는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형은 걔를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한다. 이것도 이쪽이잖아, 그치? 4, 5번은 그래서 어디야? 여기에 들어간 애들이 될 거야, 여기에. 정답은 그럼 몇 번이에요? 1번이 될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랑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지막이고요.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있고요. 혹시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이랑 못했던 부분을 다 하게 될 거예요. 특히 어휘 훈련 같은 거는 선생님이 말씀 안 드려놨으니까 은채가 정답 맞춰야 된다고 꼭 말씀 드려주세요. 그리고 과제는 원래 잘하니까 그대로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